반갑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데 참 브렉시트가 사태는 사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강 박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것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신문에 다 난 얘기고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 영국 경제입니다. 영국 경제는 잘 알겠지만 지난해 2.3% 성장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EU보다도 훨씬 양호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금년 1분기에도 2.1%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성장을 보였지만 금년 1, 4분기에는 이제 브렉시트가 우려되면서 산업 생산과 컨설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국 수출입니다. 우리 영국 수출은 2014년부터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세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작년에도 우리가 27.8%라는 굉장히 우리의 효자 수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의 대EU 수출국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양은 많지 않지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1.6%로서 가장 높은 우리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이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국가, 유럽에서는 중요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영국이 이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원유 수입을 2012년부터 대체하는 이런 수입에서도 되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오늘이 한 FTA 5주년입니다. 오늘이 한 FTA 발효된 지 5주년인데요. 이 5주년 동안 우리 한국하고 EU하고 FTA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차에 대EU 수출은 약 8.3%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 수요 품목은 5년 차 들어 12.5% 늘어나면서 한 EU FTA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영국은 바로 5년 차에 수요 품목은 20.6%를 증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국도 한 EU FTA 성과가 굉장히 좋은 우리가 국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EU FTA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은 한 EU FTA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7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177개 EU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68.4%가 기업 경영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70.6%는 EU 경기가 침체됐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EU 수출 여건이 호전되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은 한 EU FTA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EU FTA 수출 전망이 어떨까? 약 80%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 이게 브렉시트 되기 전에 우리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대EU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경과나 연역이나 이건 다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 주요 국별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지 이건 저희들 연구원 관점에서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EU입니다. EU는 영국을 빨리 나가라 이런 조기 압박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국을 그냥 놔두면은 이 도미노 탈퇴 현상이 예상된다.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덴마크나 체코 이런 나라들의 도미노 탈퇴가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화가 불확실해지면서 이게 유로화와 동조화가 발생하는 걸 빨리 막자. 그래서 영국은 영국이고 우리 EU는 EU다.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예상인데요. 회원국들 간에 EU의 규제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영국 수준으로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와 더불어 영국식 이 투표 모델을 도입할 국가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영국이 빠져도 현행 이 FTA는 아니면 영국이 빠져도 현행 추진하고 있는 FTA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결의를 하면서 결속을 하시는 모습을 지금 EU는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영국을 통해서 유럽을 지배하던 이런 지배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언론에 보면은 우리 영국의 미국과 우리 동맹이다. 이런 얘기들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유럽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도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영국을 대신해서 독일과 강화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언론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예정돼 있던 금리 인상이 연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뭐 유가가 하락하고 신흥국에 있는 우리 자본들이 이탈하면서 신흥국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인가요? 일본은행에서 시중 유동성을 굉장히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엔고에 따라서 지금 수출 경쟁력의 악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경제단체나 수출기업들이 수출되는 노력을 굉장히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트로에다가 브렉시트 대책반을 세워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세워서 지금 굉장히 강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환율 절하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상승됐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EU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대신 유럽의 수입 수요가 감소가 자기들은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근히 미국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언론에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안화가 이제 1월 1일이면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정식 발효가 되는데요. 위안화의 국제화가 확대가 되면서 제2의 기축통화가 기대된다. 유로화를 젖히고 제 미국과 달러하고 위안화가 제2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와 지금 유럽을 연결하는 1대1로 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65개 국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유럽으로 가는 이 1대1로 사업을 더 확실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저희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분석입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 탈퇴 협상 시기를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 생각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곧 정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한번 좀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주장한 게 뭡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 이게 지금 EU하고 FTA 체결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나라들하고 조기에 FTA를 따로 하겠다. 유럽 27개국이 28개국이 같이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리 영국은 따로 하겠다 이 나라들하고 이런 얘기들도 종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수출 비중이 영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이 14.5%고요. 중국이 6.0, 인도가 1.3%입니다. 거의 20%가 넘는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 국가가 FTA 체결할 경우에는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일자리도 30만 개 창출 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각이 수립이 되고 탈퇴 결의가 의회를 통과하고 탈퇴 신청을 하고 탈퇴 협상을 하고 탈퇴가 최종 결정될까지 뭐 최소 2년인데요. 이 여러 차례의 탈퇴와 그리고 유지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투기하는 사람이 내가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브렉시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가장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영국도 이 밑에 브렉시트 찬반론자의 주장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영국도 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차별적 FTA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EU 탈퇴를 하자 했을 때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관세는 지금 뭐 FTA 할 게 뭐 있냐 WTO 기준 준용했을 때 새로운 무역 협상이 불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EU가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또 우리 상황에 맞는 독자적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게 뭐 파리나 프랑스나 독일은 파리나 프랑크푸르트가 제2의 금융 도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런던은 그게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영국의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차별적 FTA 선택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우리 수출에 영향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정이 될 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러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마다 위안화가 출렁거리고 파운드가 출렁거리고 달러가 출렁거리고 원화가 출렁거리고 이렇게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증대되면은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소비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불안정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사서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투자나 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계 경제 성장과 우리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건 자명한 얘기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불황성이 증대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제일 먼저는 파운드와 유로가 가는데 이건 안정자산 선호 현상도 있지만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파운드 유로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EU나 영국이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입 수요가 감소되고 영국과 EU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게 결국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환율 문제가 아니고요. 수요의 문제로 연결되는, 환율은 수요의 문제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N고가 발생합니다. 지금 안전사에 N고가 발생돼. N고는 우리의 대일 경합 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 기업들도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화도 절하가 되지만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대중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도 있다. 다음에 또 안전사산 선언하면 신흥국에서 투자자본이 이탈하면서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이러면서 신흥국 재정 수지가 악화돼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수출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영국 경제나 EU 경제 성장이 둔화에 들어서 유로존 수입 물량이 감소된다. 저희들이 뭐 계량적으로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국 수출 물량은 발효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영국 EU를 탈퇴해서 우리가 관세 혜택이 없어졌을 때 약 6.57%포인트 감소,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게 전 세계로 전해져서는 약 전 세계 수출의 1.3% 정도가 물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게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EU 탈퇴로 인해서 그 영내 회사 간의 수익 배분 이런 부분에 세금 면책을 받던 것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여기에 투자 기업들이 대거 이탈을 예상된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수입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영국이 결국 EU 탈퇴했을 때는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된다. 이거는 뭐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럼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특혜 관세가 사라지고 WTO의 양어 관세 범위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실행 관세가 적용된다. 이게 지금 저희들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가격 경쟁력이 하락이 우려되지만 영국 시장 내에서 경쟁국과 경납 품목에 미친 영향은 품목별로 좀 상이할 거다. 그 시나리오를 보면 첫째가 EU와 FTA를 체결하지는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우리가 관세 혜택을 보면서 가격 경쟁이 높은데요. 이런 이제 우리가 관세 혜택이 없어지면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가격 경쟁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이건 좀 예를 들어서 비행기면 헬리콥터 부품품이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우리 경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이 더 이중으로 저희들한테 가격 경쟁이 약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EU와 FTA 체결하지 않는 국가와 경쟁하는 품목들은 우리가 좀 더 어려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무선 전화기나 전자기기 같은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TA 협정에 의해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약 190여 개 품목이 되는데 이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관세니까. 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무관세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출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건 큰 영향이 없다. 다만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정도가 지금 그 사람 두 분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협상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EU 탈퇴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시나리오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첫째 시나리오 1입니다. 1은 EU 탈퇴를 하고 나서 현행 한 EU FTA의 그 실행관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영국의 무역업체가 가장 바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무역업체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되면 차별화되고 또 수입 관세가 높아지고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영국의 무역업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피해가 생기니까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발 그냥 하라. 그러니까 EU가 탈퇴하더라도 EU에서 적용되던 그대로 실행관세를 이 수입 업체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다. 이게 첫째 시나리오. 이랬을 때 우리 업체들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건 가장 이상적인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한EU FTA를 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의 FTA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양어 스케줄에서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새로운 양어 기준에 따라서 품목별로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영국이 아니지만 좀 영국에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현행 EU와 FTA 체결국이 53개국입니다. 지금 영국이 체결한 FTA가. 이 53개국과 다 차별적으로 53번의 FTA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영국이. 그랬을 때는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영국 정부에다가.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나요? 이런 거? 또 그래서 지금 현재 EU의 특혜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런 국가들이 중요한 게 이런 국가들도 우리가 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영국이 EU가 탈퇴하면은 이 국가들도 똑같이 관세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국가들도 좀 알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국가들이 과연 얼마 영국에 얼마 수출하나 내 경쟁 품목을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영국 FTA 협상이 좀 장기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지금 영국의 MFN 실행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영국 시장에서 한EU FTA를 통해서 가장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비해서 관세 측면에서 유리했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동등하게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 이 그림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잠깐 보시면은 이 협상 시점을 이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협상 시점. 그래서 2년 이내에 탈퇴 협상 완료 승인. 이거는 상황이 뭐냐면은 탈퇴 협상이 종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탈퇴 협상 시한 없이 바로 지금 현재 영국이 자 그동안 우리하고 EU하고 FTA 체결한 국가들 다 오시오 사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이랬을 때는 사실은 적이 없는 거죠.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관념인데 그래서 한이 FTA를 그대로 승계한 거는 전품 무관세 지금 현재 상황이 적용된다. 두 번째는 한이 FTA와 차별 회부가 된다. 그때는 일부 품목이 관세 부과되고 협상이 장기화될 때까지는 전 부품이 세금을 관세를 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그런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유리한 되는가 보시면은 그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한이 FTA 효력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영국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상합시다. 이게 가능한 거냐? 아니면 그 가능 시점이 언제냐? 이게 사실 저희들도 가장 궁금하고 우리 기업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거나 영국에서 나온 EU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제주도 계신 분 없으시죠? 제가 이 제주도가 영국이라 보고요. 우리 남한이 EU라 봅니다. 한국이 EU라 봤을 때요. 뭐 EU에는 강원도 국가도 있고 서울 국가도 있고 뭐 경상도 국가도 이렇습니다. 이 국가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입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인데 이 제주도도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제주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안 할래요. 제주도 하겠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투표를 해서 통과했어요. 했는데 이 제주도가 자, 그럼 이제부터 나 일본하고 협상하겠어. 이랬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제주도는 탈퇴가 완전히 이루어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EU도 마찬가지. EU도 이 한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탈퇴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는 제주도야. 다른하고 협상 권한에서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현재로서의 그 EU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할 수 있느냐? 자, 제1차적인 안이 EU에다가 탈퇴 신청을 냈을 당시. 자, 탈퇴 신청을 냈다는 거는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탈퇴 협상하다가 취소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점인데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가 한 시나리오는
탈퇴가 이루어진 뭐 자동으로 탈퇴되든 합의에서 이루어진 탈퇴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정식으로 협상을 시도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인데 이건 언제 할 수 있느냐? EU가 탈퇴 신청을 낸 시점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셨대요. 탈퇴 신청을 낸 시점부터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탈퇴 신청을 내고도 2년 동안 우리가 무관세 혜택을 보니까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식하게도 제가 좀 무식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가 그럼 협상을 한다, 일본하고. 그럼 한국이 대한민국이 제주도에다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느냐?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주도는 협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주도라는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국가가 아니니까 협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그 얘기가 여기 좀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배적인 의견인데 일부는 영국이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안 되고 탈퇴 협상을 낸 시점부터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그 지금 준비했다가 탈퇴 협상을 낸 시점 이후에는 그게 이제 각 기존의 FTA 체결국하고 재협상을 시점이 언제 할 거냐, 뭘 할 거냐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빨리 하자. 빨리 해서 저 탈퇴한 순간에 가서 사인하자. 이거 이제 그게 저희들이 정부하다가 계속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뭐 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결국은 탈퇴를 하고 다시 사인하는 기간이라도 그게 남은 얼마 몇 달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관세가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되면 가장 좋은데 이제 그런 거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소기업, 대기업들 대상으로 매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경기 악화가 좀 우려된다.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들까 이게 우려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절하가 되면서 가격 좀 깎아달라. 좀 물량을 좀 연기해달, 좀 늦게 보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온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업체들이 다 바이어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모니터링 저희들한테 보내준 얘기들입니다. 다른 업체들 얘기. 그다음에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에 지금 촉각을 손실하고 있다. 유로화와 파운드로 결제하는 기업들은 지금 손실이 좀 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갑자기 달러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달러로 결제하는 사람들은 득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언제 결제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서로 바이어들하고 굉장히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달라. 정보를 많이 주라.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또 엔화와 위안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이 나원입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 수출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런 기업들도 벌써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또 영국 진출법인인 경우 이거는 외국 기업인데요. 영국 진출법인을 EU국 영내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벌써 검토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한리스크를 지금 해지하고 그다음에 무역 조항이나 규제 관련 법률 자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게 지금 대기업 여기 나온 건 다 대기업들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EU가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통상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향성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로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무역정책실에서 업종별 단체나 대표 기업들 대상으로 바로 긴급 전화했습니다. 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키타넷에 브렉시트 뉴스 브렉시트 배너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시면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환율은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다. 파운드나 유로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다. 다음에 인증입니다. 영국이나 이제 여기서 유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증이 영국 인증하고 EU 인증을 두 번을 받아야 된다. 이럴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얘기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앵고로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결국 부품 수요, 글로벌 경기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강은 지금 총수 영국이 차지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신흥국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섬유는 수출 가격 경쟁이 제고됐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두 번째는 이거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도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주로 수요가 감소하고 환율이 때문에 피해를 보고 득을 보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기계들은 원고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석유화학은 뭐 영향이 미미하다. 종합상사들은 이제 영향이 여기 한 줄이 답입니다. 영향이 미미하나 환율 변동성이 적대가 우려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품들도 영향이 미미하나 원가 부담이 수입 원가 부담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식품 업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중소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제가 이 세 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분을. 여기가 딱 우리 다양한 얘기입니다. 광주에 있는 A 회사는 영국 바이어가 극심한 파운드와 환율 변동을 이래 달러화 결제로 지내던 계약을 우려하면서 단가 하락을 요청하고 물량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분은 체코에 소재하고 있어서 영국의 교량이 미미하지만 경기 악화에 대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충북 소재 도자기 업체는 당장의 피해가 없지만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국산 도자기 대비 가격 경쟁이 우려된다. 그래서 영국과 EU 탈퇴 전에 FTA 관련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뭐 저희들이 사실 대응 전략이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더 잘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왜냐하면 기업들은 우리는 말로 얘기하지만 기업들은 그걸 안 하면 회사가 없어지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건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 불안이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브렉시트가 안정화됐다고 끝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아까 그 시나리오별로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브렉시트 때문에 뭐 원화가 어떻게 됐다, 브렉시트 때문에 엔화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아마 앞으로 신문회 장에서 아주 띄엄띄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좀 잘하고 여기서 한변동 보험 관리를 통해서 환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십사.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이 정보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우리 지역본부에 있는 현장 자문이요, 트레이드 SOS 등을 통해서 좀 전략을 재검토해봐라. 이 얘기를 좀 저희들이 거의 각 지부에 다 나가 있으니까 서울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배너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본부에서 올리는 기업들 리스트하고요. 해외 지부에서 해외 현지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에로센터가 에로도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공동으로 FTA 협상을 건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입니다. 중장기 전략은 사실 영국과 새로운 협상 때까지 이 관세 보호 가능성이 아까 크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품목별로 양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실행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변동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이게 언제 결정되냐? 지금은 안 납니다. 탈퇴 협상을 신청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좀 그 영국 뭐 관세율 같은 거를 좀 열심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능성은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어떤 영국식 모델을 따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십사.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영국과 EU를 활용한 어떤 우리 수출 생산 및 수출 전략을 한번 재검토를 지금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한국하고 영국하고 FTA 협상을 해서 선제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발표됐더라고요. 일본도 선제적으로 하겠다, 협상을.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는 금융 불안이 해소됐다 이런 것보다는 금융 불안이 계속 출렁거릴 수 있고 불확실성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해외 수요도 감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어들의 가격 인하 요구라든가 물량 이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좀 준비를 하시라라는 얘기.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하시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